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선고를 지켜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속 시원하다. 드디어 진짜 저 개똥 같은 게 사라지는구나. 저거 진짜 폐기 처분도 안 되는 인간이었는데 드디어 좀 정리가 되는구나. 이런 희망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난번에 있었던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고도 그렇고 위중교사에 대한 선고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한 명의 인물이 좀 떠올랐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수진이가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수진 기억나십니까? 21대 국회 당시 취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질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놀랍게도 이수진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판사 출신으로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됐었는데 22대 국회에는 입성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컷오프가 될 그때 이수진이가 충격적인 폭로를 하게 됩니다. 내가 판사 출신이라서 아는데 백현동과 관련된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도저히 이게 쉴드가 안 된다. 이재명은 지금 대국민을 상대로 구라를 치고 있다. 이런 식의 폭력성 얘기를 해가지고 당시 논란이 또 됐었죠. 이번에 제가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 그리고 또 위증교사에 대한 선고를 보면서 이수진이 떠올랐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이수진이 그때 강조했던 게 바로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판결문이었는데 그 백현동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판교에 있는 그 백현동 그 개발과 관련된 비리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현동 비리로부터 뭐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지금의 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 유죄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였습니까?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 같은 경우는 사실 무죄가 나왔어요. 김문기 씨랑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식의 메시지 그게 이제 뭐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했던 얘기 그게 이제 유죄가 나왔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재명한테 그렇게 집행유예까지 선고가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또 뭐였습니까? 백현동 개발이었거든요. 백현동 개발을 누가 보든지 간에 김인섭과 정바울 김인섭이가 허가방이라는 별명이 있던 사람이었죠. 허가를 잘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정바울 씨가 이제 그 개발업자였고요. 그 김인섭과 정바울 두 사람과 엮여 있어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게 뻔할 뻔짜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재명이가 무슨 뭐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개떡 같은 소리를 했다가 그게 유죄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집행유예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선거 위증교사에 대한 거나 선거법 위반 이 두 가지의 교착점에 있는 것이 바로 백현동 개발이다 보니 도대체 이수진이가 그때 당시 무엇을 받길래 판사 출신으로서 머리는 이제 말은 똑바로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머리는 그래도 뭐 잘 굴러가려나 그건 모르겠지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어쨌거나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수진이가 뭐를 보고 그때 당시에 폭로를 했는지 관련된 거를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이수진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이재명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메시지가 백현동 판결문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성남 도계공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재명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 툭하면 했던 얘기가 뭡니까? 대장동 개발은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그래서 무슨 뭐 4천억 5천억 가까이를 갖다가 환수한 사업이다. 뭐 이렇게 떠들어댔었죠. 근데 웃긴 것이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그렇게 자기 정치적 치적이라고 떠들어댔던 것을 나중에 가서는 윤석열의 몸통이라고 하니까 참으로 인간이 입벌고 아니겠습니까? 입만 보면 개구라를 치는 거야. 입벌 개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입만 벌리면 개구라를 친다고. 뭐 어쨌거나 그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공익환수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대장동 개발, 백현동 개발에 누가 참여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1조 가까이 되는 무슨 뭐 수익이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성남도계공에서 지분 한 3, 40% 정도를 갖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3천억, 4천억 정도가 환수가 되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그게 공익환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층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어떤 개발 사업을 하는데 국가기관이 참여를 했다. 그리고 그 국가기관의 어떤 그 지분 자체가 40%가 된다면 그 40%만큼의 어떤 그 수익금을 가져갔다. 배당금을 가져갔다. 그러면 공익환수가 깔끔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다? 백현동이 됐거나 대장동이 됐거나 위례가 됐거나 누가 참여하지 못했다? 성남도계공이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김문기 씨도 이미 살아생전 얘기를 했었죠. 내가 수차례 그런 식으로 성남도계공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당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던 것뿐인데 왜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되냐라는 식으로 유서에까지도 그 얘기를 남겨놨었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남욱과 김만배 일당한테 수익이 가게끔 그 구조가 짜여져 있던 것이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도개공을 빼는 거였죠.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주장했던 거는 뭐냐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빠졌는지 참여를 했는지 그거를 내가 알 수가 없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수진이 보기에는 그게 개구라라는 겁니다. 왜? 아니,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할지 말지 이거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누굽니까? 성남시장이거든요. 시장이 갖고 있는 결정 권한인 것인데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도개공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도개공이 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모를 수가 있냐? 아니 뭐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당시 무슨 뭐 대장동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한 1억짜리라고 치자고요. 1억 한 뭐 몇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쳐요. 그러면 뭐 그런 사업은 한 수백 개 가까이 될 수가 있으니까 도경이 각각의 사업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는 모를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애당초 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김만배 일당이 가져갔던 그 배당금을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억씩 가져가지 않습니까? 몇 조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 것인데 그거를 이재명이가 몇 조짜리 가까이 되는 그 사업에 도개공이 참석을 할지 말지를 이재명의 기억이 안 난다? 그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의 당시에 몇 번이나 떠들어댔었죠. 그때 뭐 저기 뭡니까 트위터 같은 데다 뭐라고 떠들어댔습니까? 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는 벽돌 한 장 그거 들어가는 거, 뭐 어디 그 길바닥에다 벽돌 들어가는 예산 그것까지도 내가 철저하게 안다라고 하는 양반이 몇 조 가까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개발 사업에 도개공이 참석을 할지 말지 참여를 할지 말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수진이조차도 취권 이수진이 보기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개구라라는 것이죠. 당시 실제로 이수진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 성남시 산하에 있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정 권한이고 이를 전제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재판부가 볼 것이다. 한두 푼짜리 공사도 아니고 공사의 사업 참여 여부를 나는 몰랐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수진조차도 보기에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인데 시장이 그거를 갖다가 공사 참여 여부를 몰랐다? 다른 거는 몰랐다라고 해도 그럴 수 있지만 공사가 빠진 거를 시장이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명백하게 그렇게 개구라를 쳤죠. 그 구라 속에서 뭐가 나왔던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백현동 개발, 애당초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존재 자체를 이재명이는 끌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왜? 본인이 그거를 알고서 의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배제시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100% 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배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수천억 가까이 되는 피해를 그 성남시에다 끼쳤다라고 하는 배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모르쇠로 그냥 일관을 하는 겁니다. 도개공 내가 참석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그게 몰랐다라고 해야 거기서부터 또 어떤 거짓말이 이어지게 됐던 거예요. 백현동 개발 그걸 왜 했는데? 성남 도시공사 그런 식으로 배제를 시켜놓고 백현동 개발을 왜 했던 것인데 그게 지금 정바운이나 김인석 같은 사람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거 아니야? 를 또 부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던 겁니까? 박근혜 정부 핑계를 댔던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핑계를 댔다가 그게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해서 집행유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고리가 잘렸고 이재명의 구라가 잘린 상태이고 김인석과 정바울 같은 경우는 이미 징역이 나와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명백하게 백현동 개발 위법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지금 이수진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도시개발공사가 참석하는지 몰랐다라는 게 이것도 판사 출신인 자기 보기에 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명백하게 이재명이는 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이거에 대한 배임 혐의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백현동 개발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위증교사도 나오게 된 겁니다. 왜? 묻혀있던 김진성 씨의 그 녹취 파일이 이번에 공개가 돼가지고 위증교사가 확인이 된 거거든요. 녹취 파일이 이게 왜 또 나오게 된 것이냐? 이 김진성 씨가 누구 밑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김병란 시장 밑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이후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김인섭 밑에 가가지고 백현동 개발을 같이 그거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가지고 압수색을 진행을 하면서 김진성 씨의 휴대전화도 검찰이 확보하게 됐는데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보니까 녹취 파일이 있어요. 녹취 파일을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뭐가 딱 들킨 거예요? 위증교사가 들키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 짓고 못 산다. 이재명이는 죄 그 자체인 인간 아니겠습니까? 죄 그 자체인 인간이 성남 사또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그릇밖에 안 되는 그 인간이 성남 사또라고 얘기해도 성남 시민들한테 기분 나쁜 얘기겠죠. 아무것도 그냥 아닌 그 인간이 성남시장이었을 때 경기도 지사였을 때도 그 정도나 해먹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으면 얼마나 해먹었겠습니까? 그 이수진이가 보기에도 백현동 개발은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위법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하게 이재명 같은 경우는 모든 측면에서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